확신은 타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으로부터 나오는 건 불안뿐입니다. 내가 걷는 길은 나만 알고 있고 나만 알 수 있습니다. 되고 싶다면 하면 되고 하기 싫다면 바라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 되어도 잘 안 되어도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개의치 말고 나만의 생각과 방법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결국 내가 겪어내고 버텨왔던 지난한 시간들이 나를 지탱해줄 힘이 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지은이 김상현, 발행 필름 출판사입니다. 흔들리고 떠밀리고 넘어져도 나는, 당신은, 우리는 결국 해낼 것이라는 믿음의 문장들.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를 통해 수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은 김상현 작가의 신작이 3년 만에 출간되었습니다. 전작을 통해 인간관계와 행복에 대해 따뜻한 시선과 위로의 문장을 전했다면 신작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은 더 나아가 나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임을 희망과 믿음의 문장들로 담아냈습니다.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만 같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막막할 때, 이 책이 당신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발자국 뒤에 서서 바라보는 연습. 저는 많은 일들에 일희일비하곤 했습니다. SNS에 올리는 콘텐츠의 좋아요 숫자, 카페의 일일 매출, 책의 판매량과 순위 등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크게 낙담하곤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는 날에는 세상을 가진 듯 의기양양한 태도로 하루를 보냈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마주한 날에는 모든 걸 잃은 듯 절망에 휩싸인 채로 하루를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누구나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에도 정도가 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일이 잘 풀린 날엔 기쁨에 젖어 고삐가 풀릴 정도로 술에 취하기도 하고, 일이 잘 안 풀린 날엔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자책과 실망감에 휩싸여 한 끼도 먹지 않을 때도 있을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심했는지 설명이 되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저는 학창시절부터 그랬습니다.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자 내 인생 전체가 꼬여버렸다는 생각을 했고, 평소 멋있고 존경하던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는 말을 듣고는 스스로를 쓸모없고 못난 사람이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군대에서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고 다녔을 때는 평생 못 걸을 것만 같아 두려웠고, 하루 400만 원씩 나오던 카페 매출이 10만 원밖에 나오지 않은 날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 15만 부가 팔린 내 책이 중고 서점에서 거래되는 것을 볼 때면 사람들에게 잊혔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다 1년이 넘게 준비한 프로젝트를 보기 좋게 말아먹은 날,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진다고 해도 결국 비는 그칠 것이라는, 결국 비는 매일 오지 않는다는 것을, 비 오는 날도 수많은 인생 중 하루고 해가 뜨는 날도 수많은 인생 중 하루라는 것을,
결국 좋지 않은 일 역시도 어떤 식으로든 내 인생에 스며들 것입니다. 스며든 모든 일들은 내게 일종의 자양분이 되어 무럭무럭 자랄 환경을 만들어줄 걸음이 되고 높이 뛰어오를 수 있게 도와줄 트램펄린이 되어주기도 할 테지요. 때론 흉터가 되어 쳐다만 봐도 쓰라릴 때도 있겠지만 쓰라린 흉터를 보듬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프고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질수록 누구나 피하려고 하지만 피하려 할수록 하나의 기쁜 일과 하나의 슬픈 일에 일이 일비하게 되고 슬픈 것들을 더 크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쁜 게 하나 있으면 슬픈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비관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아무리 나쁜 일이더라도 내 인생에 어떤 식으로 녹아드는지는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길게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너무 화내지도 너무 슬퍼하지도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그 속에서 잔잔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안 되고 때때로 잘 될 테니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일 뿐이니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한 발자국 뒤에 물러서서 바라보면 일희일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걱정을 대하는 방법처럼 일희일비의 순간으로 들어갈수록 조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한 발자국 뒤로만 물러나 있어도 다가온 것들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마음속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을 불안과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 중 가장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전력 투구를 하기도 하고 매 순간 온갖 리스크를 끌어안고 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에 누군가는 그러다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묻기도 합니다. 저 역시 불안해질 때면 스스로에게 묻기도 하는 질문이죠. 하지만 사업이 망한다고 해서 제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은 내가 하는 일, 내가 펼쳐놓은 것들 중 하나일 뿐일 테고 나의 일부가 없어진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안 됐던 것엔 분명 이유가 있는데 일희일비하다 보면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놓치기 마련입니다. 일희일비하는 감정 속에서 굴곡이심에 중심을 잃기 때문인데 중심을 잃을수록 시선은 바깥으로 향하게 됩니다. 상황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라며 잘못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불안과 초조함이 없어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그렇게 된 것일까 하고 천천히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일이 잘 안 풀려도 괜찮습니다. 이내 잘 풀릴 테니까요. 설령 그 일을 아예 망쳐버린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인생의 일부일 뿐이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깨달았을 테니까요. 수십 년이 흐른 뒤 망쳐버린 일을 떠올렸을 때 여전히 낙심하고 있지만은 않게 해줄 테니까요.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며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믿음이 가져다준 변화. 5년 전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오른쪽 전방 십자 인대와 연골이 파열되어 수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수술받아 오른쪽 전체 다리를 쓰지 못했고 약 3개월간은 연골이 재생 회복할 시간이었기에 무릎 연골에 충격을 주면 안 돼서 오른쪽 발을 땅에 딛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다리를 오랫동안 쓰지 못하니 다리를 완전히 펴는 것과 구부리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운동을 못하는 시간이 지속되자 근육이 빠지고 줄어들어 오른쪽 다리만 점점 얇아져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루를 재활 운동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재활 운동을 했더니 어느덧 조금씩 다리도 굽혀지고 근력도 꽤 붙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절뚝이며 도무지 편하게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쯤 나아지는 건지 낫기는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 무렵 물리치료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 아직도 절뚝거리는데 이거 영영 못 걷게 되는 건 아니겠죠? 나의 의구심이 담긴 질문을 들은 선생님은 이상하다는 듯 되물으셨습니다. 지금 근력과 이 정도 각도로 다리가 구부러지면 절뚝이지 않고 똑바로 걸으실 수 있을 텐데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불편한 건 아니고. 상현 씨, 그게 상현 씨 스스로 다리를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오른쪽 다리를 몇 개월간 제대로 안 쓰다 보니 오른쪽 다리를 믿지 못하고 체중을 못 싣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체중을 다 싣고 걸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걸으실 수 있어요, 분명. 선생님의 확고한 답변을 들은 저는 그제야 제 오른쪽 다리를 믿고 체중을 실었고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세상에서 내가 가장 슬픈 것 같고 세상 모든 슬픔과 우울이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 같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슬픔과 우울, 아픔까지도 내가 끌어모으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수록 좋지 않았던 상황은 결국 더 안 좋은 쪽으로 추락하곤 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서 부정적인 생각은 언제나 부정적인 일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곧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되고 생각과 행동이 합쳐져 우리가 처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내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인 셈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언제나 긍정적인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긍정을 습관화하는 것이야말로 부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우리를 그곳에서 좀 더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줄 것임은 분명하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독서를 하고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한 뒤 출근을 합니다. 또 출근길엔 오디오북을 듣거나 음악을 들으며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루하루 이것들을 다 한다고 생각해보면 꽤나 귀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긍정의 주파수에 나를 맞추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지금 하는 좋은 생각, 좋은 루틴이 언젠가 찾아올 불행 앞에서도 이겨낼 힘을 만들어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장담하건대 좋은 생각에 주파수를 맞추면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다면 딱 일주일만이라도 좋으니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싶을 정도로 감탄할 일투성이라는 걸 곧 깨닫게 될 테니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지금 당장 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잠시 넣어두고 지금 당장 해보는 것이죠. 도전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걱정만 생길 뿐입니다. 스피노자의 명언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사실은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하기 싫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노력을 하기 싫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고백을 하고 무언가가 먹고 싶으면 고민 없이 먹는 것처럼
무엇이든 좋으니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당신은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얻는 것은 있을 테니까요. 수많은 도전을 통해 제가 겪은 한 가지 교훈은 도전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보아도 그들이 하나같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당장 해라.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말하기 전에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소 부딪히고 직접 깨달으며 성공의 방정식에서 최고의 키워드는 지금과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을 단순히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이었기에 스트레스로 여기지 않고 그저 원하는 대로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끌어오른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끌어오른 마음은 이내 식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식어가는 마음에는 불안이 자리 잡게 되고 불안은 곧 걱정을 낳고 걱정은 망설임을 심어주게 됩니다. 악순환의 반복인 셈이죠. 피어오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결과라는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언제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엔딩 크레딧. 고등학생 시절 머리를 빡빡 밀고 공부를 시작하니 사람들은 벌써 늦었다고 해도 안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좋지 못한 점수로 지방대에 진학하자 사람들은 그것 봐 라며 자신의 의견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지방대에 진학했지만 그래도 좋은 곳에 취업할 거라며 잠도 안 자고 취업 준비를 할 때는 모두가 이제 와서 그게 되겠냐며 이미 한계라고 저를 타일렀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던 무렵 제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달은 뒤 SNS에 글을 써서 올리자 사람들은 정신 나갔냐? 왜 그러고 사냐? 하고 말했습니다. 글이 좋은 반응을 얻어 책을 내고 싶다고 하자 네가 무슨 책을 내냐? 책이 그렇게 쉽냐고 말했고 70곳이 넘는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결국 펀딩으로 후원을 받아 책을 출간하고 베스트셀러가 되자 누군가는 이게 책이냐고 했고 누군가는 다음 책을 함께 해보자고 했습니다. 출판사를 차리고 싶다고 했을 때는 이미 죽어가는 업계라고 했고 망해야 정신 차릴 거냐며 저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출판사가 잘 되자 누군가는 돈에 미쳤다고 했고 누군가는 자신도 책을 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카페를 차린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판도 없는 지하에서 잘 되겠느냐고 했고 카페가 망하자 또다시 그것 보라며 내 말이 맞지 않느냐며 저를 질책했고 햇빛도 보이고 넓은 곳에 차리면 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자 카페는 레드오션이라고 무슨 자신감으로 그러는 거냐고 큰 소리 쳤습니다. 결국 카페가 잘 되자 누군가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고생 많았겠다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비난하고 누군가는 나를 응원해 주는 것처럼 인생 역시 때때로 안 되고 때때로 잘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 놓인 것들에 일일이 마음 써봤자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받아들인 뒤 나에게 집중하고 다음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마냥 좋아 보이던 것들도 막상 겪어보면 내가 왜 좋아했을까 싶을 때도 있고 정답인 줄만 알았던 것들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뀔 때도 있었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러니 잘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잘 될 일들이 더 많을 테니까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안 되면 누군가는 그럴 줄 알았다며 달려들고 누군가는 괜찮다고 고생 많았다고 토닥여줍니다. 잘 돼도 누군가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 치부하고 누군가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며 박수를 건네곤 합니다. 모든 처음이라는 것에는 손가락질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손가락질은 안 되면 그것 보라며 거세질 것이고 잘 되면 하나 둘 퍼져 박수를 건네기도 할 테지요. 내가 걸어갈 모든 길은 나에게 있어서는 처음 가는 길입니다. 누군가 해봤다며 조언을 건네와도 그건 그 사람이 걸어갔던 길일 뿐이고 누군가 안 될 거라 비웃어도 그건 그 사람이 겪어왔던 것일 뿐입니다. 확신은 타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으로부터 나오는 건 불안뿐입니다. 내가 걷는 길은 나만 알고 있고 나만 알 수 있습니다. 되고 싶다면 하면 되고 하기 싫다면 바라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 되어도 잘 안 되어도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개의치 말고 나만의 생각과 방법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결국 내가 겪어내고 버텨왔던 지난한 시간들이 나를 지탱해줄 힘이 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믿으세요. 여기까지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복되는 여러 굴곡의 순간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헤쳐나가고 계신가요? 이 책은 인생의 힘든 순간 속에서도 결국 당신은 해낼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의 메시지를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김상현님은 필름 출판사의 대표이자 카페를 운영하며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이 책에 담았다 말합니다. 인생의 소소한 시련에서부터 큰 굴곡의 순간까지 여러 사업에 도전하고 실패한 저자의 경험들과 그때마다 깨달았던 통찰들을 힘있게 저술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저자 자신의 성공과 실패, 성찰의 내용들이 진솔하게 담겨 있어서 내용이 더 깊이 있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실패와 고민, 주변의 우려 속에서도 결국 자신의 믿음과 힘을 통해 자신이 원하던 일과 사업의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된 저자가 하는 긍정의 말들이 독자들에게도 더욱 확신 있게 다가오리라 생각되었습니다. 빠르게 달려가는 삶 속에 한 템포 쉬어가면서 긍정의 에너지를 받고 싶은 여러분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발자국 뒤에 서서 바라보는 연습. 저는 많은 일들에 일희일비하곤 했습니다. SNS에 올리는 콘텐츠의 좋아요 숫자, 카페의 일일 매출, 책의 판매량과 순위 등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크게 낙담하곤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는 날에는 세상을 가진 듯 의기양양한 태도로 하루를 보냈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마주한 날에는 모든 걸 잃은 듯 절망에 휩싸인 채로 하루를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누구나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에도 정도가 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일이 잘 풀린 날엔 기쁨에 젖어 고삐가 풀릴 정도로 술에 취하기도 하고 일이 잘 안 풀린 날엔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자책과 실망감에 휩싸여 한 끼도 먹지 않을 때도 있을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심했는지 설명이 되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저는 학창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자 내 인생 전체가 꼬여버렸다는 생각을 했고 평소 멋있고 존경하던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는 말을 듣고는 스스로를 쓸모없고 못난 사람이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군대에서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고 다녔을 때는 평생 못 걸을 것만 같아 두려웠고 하루 400만 원씩 나오던 카페 매출이 10만 원밖에 나오지 않은 날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 15만 부가 팔린 내 책이 중고 서점에서 거래되는 것을 볼 때면 사람들에게 잊혔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다 1년이 넘게 준비한 프로젝트를 보기 좋게 말아먹은 날,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진다고 해도 결국 비는 그칠 것이라는, 결국 비는 매일 오지 않는다는 것을. 비 오는 날도 수많은 인생 중 하루고 해가 뜨는 날도 수많은 인생 중 하루라는 것을. 결국 좋지 않은 일 역시도 어떤 식으로든 내 인생에 스며들 것입니다. 스며든 모든 일들은 내게 일종의 자양분이 되어 무럭무럭 자랄 환경을 만들어줄 걸음이 되고 높이 뛰어오를 수 있게 도와줄 트램펄린이 되어주기도 할 테지요. 때론 흉터가 되어 쳐다만 봐도 쓰라릴 때도 있겠지만 쓰라린 흉터를 보듬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프고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질수록 누구나 피하려고 하지만 피하려 할수록 하나의 기쁜 일과 하나의 슬픈 일에 일이 일비하게 되고 슬픈 것들을 더 크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쁜 게 하나 있으면 슬픈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비관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아무리 나쁜 일이더라도 내 인생에 어떤 식으로 녹아드는지는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길게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너무 화내지도 너무 슬퍼하지도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그 속에서 잔잔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안 되고 때때로 잘 될 테니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일 뿐이니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한 발자국 뒤에 물러서서 바라보면 일희일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걱정을 대하는 방법처럼 일희일비의 순간으로 들어갈수록 조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한 발자국 뒤로만 물러나 있어도 다가온 것들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마음속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을 불안과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 중 가장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전력 투구를 하기도 하고 매 순간 온갖 리스크를 끌어안고 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에 누군가는 그러다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묻기도 합니다. 저 역시 불안해질 때면 스스로에게 묻기도 하는 질문이죠. 하지만 사업이 망한다고 해서 제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은 내가 하는 일, 내가 펼쳐놓은 것들 중 하나일 뿐일 테고 나의 일부가 없어진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안 됐던 것엔 분명 이유가 있는데
일희일비하다 보면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놓치기 마련입니다. 일희일비하는 감정 속에서 굴곡이 심해 중심을 잃기 때문인데, 중심을 잃을수록 시선은 바깥으로 향하게 됩니다. 상황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라며 잘못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불안과 초조함이 없어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그렇게 된 것일까 하고 천천히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일이 잘 안 풀려도 괜찮습니다. 이내 잘 풀릴 테니까요. 설령 그 일을 아예 망쳐버린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인생의 일부일 뿐이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깨달았을 테니까요. 수십 년이 흐른 뒤 망쳐버린 일을 떠올렸을 때 여전히 낙심하고 있지만은 않게 해줄 테니까요.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며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믿음이 가져다준 변화. 5년 전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오른쪽 전방 십자 인대와 연골이 파열되어 수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수술받아 오른쪽 전체 다리를 쓰지 못했고 약 3개월간은 연골이 재생 회복할 시간이었기에 무릎 연골에 충격을 주면 안 돼서 오른쪽 발을 땅에 딛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다리를 오랫동안 쓰지 못하니 다리를 완전히 펴는 것과 구부리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운동을 못하는 시간이 지속되자 근육이 빠지고 줄어들어 오른쪽 다리만 점점 얇아져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루를 재활 운동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재활 운동을 했더니 어느덧 조금씩 다리도 굽혀지고 근력도 꽤 붙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절뚝이며 도무지 편하게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쯤 나아지는 건지 낫기는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 무렵 물리치료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 아직도 절뚝거리는데 이거 영영 못 걷게 되는 건 아니겠죠? 나의 의구심이 담긴 질문을 들은 선생님은 이상하다는 듯 되물으셨습니다. 지금 근력과 이 정도 각도로 다리가 구부러지면 절뚝이지 않고 똑바로 걸으실 수 있을 텐데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불편한 건 아니고. 상현 씨, 그게 상현 씨 스스로 다리를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오른쪽 다리를 몇 개월간 제대로 안 쓰다 보니 오른쪽 다리를 믿지 못하고 체중을 못 싣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체중을 다 싣고 걸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걸으실 수 있어요, 분명. 선생님의 확고한 답변을 들은 저는 그제야 제 오른쪽 다리를 믿고 체중을 실었고,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세상에서 내가 가장 슬픈 것 같고, 세상 모든 슬픔과 우울이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 같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슬픔과 우울, 아픔까지도 내가 끌어모으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수록 좋지 않았던 상황은 결국 더 안 좋은 쪽으로 추락하곤 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서 부정적인 생각은 언제나 부정적인 일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곧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되고, 생각과 행동이 합쳐져 우리가 처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내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인 셈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언제나 긍정적인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긍정을 습관화하는 것이야말로 부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우리를 그곳에서 좀 더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줄 것임은 분명하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독서를 하고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한 뒤 출근을 합니다. 또 출근길엔 오디오북을 듣거나 음악을 들으며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루하루 이것들을 다 한다고 생각해 보면 꽤나 귀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긍정의 주파수에 나를 맞추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지금 하는 좋은 생각, 좋은 루틴이 언젠가 찾아올 불행 앞에서도 이겨낼 힘을 만들어 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장담하건대 좋은 생각에 주파수를 맞추면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다면 딱 일주일만이라도 좋으니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싶을 정도로 감탄할 일투성이라는 걸 곧 깨닫게 될 테니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지금 당장 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잠시 넣어두고 지금 당장 해보는 것이죠. 도전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걱정만 생길 뿐입니다. 스피노자의 명언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사실은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하기 싫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노력을 하기 싫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고백을 하고 무언가가 먹고 싶으면 고민 없이 먹는 것처럼 무엇이든 좋으니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당신은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얻는 것은 있을 테니까요. 수많은 도전을 통해 제가 겪은 한 가지 교훈은 도전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보아도 그들이 하나같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당장 해라.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말하기 전에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소 부딪히고 직접 깨달으며 성공의 방정식에서 최고의 키워드는 지금과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을 단순히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이었기에 스트레스로 여기지 않고 그저 원하는 대로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끌어오른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끌어오른 마음은 이내 식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식어가는 마음에는 불안이 자리 잡게 되고 불안은 곧 걱정을 낳고 걱정은 망설임을 심어주게 됩니다. 악순환의 반복인 셈이죠. 피어오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결과라는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언제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엔딩 크레딧. 고등학생 시절 머리를 빡빡 밀고 공부를 시작하니 사람들은 벌써 늦었다고 해도 안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좋지 못한 점수로 지방대에 진학하자 사람들은 그것 봐 라며 자신의 의견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지방대에 진학했지만 그래도 좋은 곳에 취업할 거라며 잠도 안 자고 취업 준비를 할 때는 모두가 이제 와서 그게 되겠냐며 이미 한계라고 저를 타일렀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던 무렵 제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달은 뒤 SNS에 글을 써서 올리자 사람들은 정신 나갔냐? 왜 그러고 사냐? 하고 말했습니다. 글이 좋은 반응을 얻어 책을 내고 싶다고 하자 네가 무슨 책을 내냐?
책이 그렇게 쉽냐고 말했고 70곳이 넘는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결국 펀딩으로 후원을 받아 책을 출간하고 베스트셀러가 되자 누군가는 이게 책이냐고 했고 누군가는 다음 책을 함께 해보자고 했습니다. 출판사를 차리고 싶다고 했을 때는 이미 죽어가는 업계라고 했고 망해야 정신 차릴 거냐며 저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출판사가 잘 되자 누군가는 돈에 미쳤다고 했고 누군가는 자신도 책을 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카페를 차린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판도 없는 지하에서 잘 되겠느냐고 했고 카페가 망하자 또다시 그것 보라며 내 말이 맞지 않느냐며 저를 질책했고 햇빛도 보이고 넓은 곳에 차리면 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자 카페는 레드오션이라고 무슨 자신감으로 그러는 거냐고 큰 소리 쳤습니다. 결국 카페가 잘 되자 누군가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고생 많았겠다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비난하고 누군가는 나를 응원해 주는 것처럼 인생 역시 때때로 안 되고 때때로 잘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 놓인 것들에 일일이 마음 써봤자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받아들인 뒤 나에게 집중하고 다음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마냥 좋아 보이던 것들도 막상 겪어보면 내가 왜 좋아했을까 싶을 때도 있고 정답인 줄만 알았던 것들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뀔 때도 있었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러니 잘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잘 될 일들이 더 많을 테니까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안 되면 누군가는 그럴 줄 알았다며 달려들고 누군가는 괜찮다고 고생 많았다고 토닥여줍니다. 잘 돼도 누군가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 치부하고 누군가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며 박수를 건네곤 합니다. 모든 처음이라는 것에는 손가락질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손가락질은 안 되면 그것 보라며 거세질 것이고 잘 되면 하나 둘 퍼져 박수를 건네기도 할 테지요. 내가 걸어갈 모든 길은 나에게 있어서는 처음 가는 길입니다. 누군가 해봤다며 조언을 건네와도 그건 그 사람이 걸어갔던 길일 뿐이고 누군가 안 될 거라 비웃어도 그건 그 사람이 겪어왔던 것일 뿐입니다. 확신은 타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으로부터 나오는 건 불안뿐입니다. 내가 걷는 길은 나만 알고 있고 나만 알 수 있습니다. 되고 싶다면 하면 되고 하기 싫다면 바라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 되어도 잘 안 되어도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개의치 말고 나만의 생각과 방법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결국 내가 겪어내고 버텨왔던 지난한 시간들이 나를 지탱해줄 힘이 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믿으세요. 여기까지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복되는 여러 굴곡의 순간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헤쳐나가고 계신가요? 이 책은 인생의 힘든 순간 속에서도 결국 당신은 해낼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의 메시지를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김상현님은 필름 출판사의 대표이자 카페를 운영하며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이 책에 담았다 말합니다. 인생의 소소한 시련에서부터 큰 굴곡의 순간까지 여러 사업에 도전하고 실패한 저자의 경험들과 그때마다 깨달았던 통찰들을 힘있게 저술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저자 자신의 성공과 실패, 성찰의 내용들이 진솔하게 담겨 있어서 내용이 더 깊이 있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실패와 고민, 주변의 우려 속에서도 결국 자신의 믿음과 힘을 통해 자신이 원하던 일과 사업의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된 저자가 하는 긍정의 말들이 독자들에게도 더욱 확신 있게 다가오리라 생각되었습니다. 빠르게 달려가는 삶 속에 한 템포 쉬어가면서 긍정의 에너지를 받고 싶은 여러분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